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 문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서 그 문의해 주신 분께 동의를 얻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재를 따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하시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지방 지역에서 Specified Work, 즉 농장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지 않으셨는데 비자 신청하는 과정 중에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틱을 했거나 관련된 Second 폼을 이렇게 제출한 경우 이분이 처하게 됐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비단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이민을 위해서 189, 190, 489 나아가서 491 비자를 신청하게 되실 때 과거의 경력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IELTS 점수를 받아올 때 잘못된 정직하지 않은 정보 또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취업 이민을 위해서 482 TSS 비자, RSMS 비자 또는 ENS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 과거 경력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추천서를 위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천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서명을 대신한다든가 이런 경우들 또 나아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의 직인이라든지 아니면 레터헤드를 써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허락 없이 썼다던가 이런 경우들 좀 찜찜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본 영상을 똑바로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짓 정보 제출로 인해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향에 위협을 받게 될까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신 바대로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절대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고 전체 돌아가는 스펙트럼이 또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가이드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화면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인스타 다이렉트로 문자 한번 드렸던 땡땡땡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먼저 글로 작성해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호주에 계실 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셨는데 First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기 전에 Second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허위 신청하셨습니다. 본인 워딩입니다. 9월 3일날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이고 Second 비자가 나오기 전에 브리칭 상태에서 다른 비자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걱정하셔서 세컨 비자 신청을 7월 초에 이민성에 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나중에 학생 비자로 다시 들어오려고 위드로우 신청을 한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민성에서 이러한 답변이 왔었습니다. 라고 7월 25일자로 되어 있는 첨부 파일을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내용으로 withdraw 신청을 했고 이민성에서 35일 내로 출국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다음에 다른 시츄에이션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언제 귀국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관광 비자 ETA를 신청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falsely claim한 것을 확인해서 600 방문 비자로 신청하라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는 비자를 캔슬 당한 것인지 캔슬 당한 것이 아닌 브리칭 기간에 withdraw를 했는데 3년 동안 입국 거절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 비자라든지 스폰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시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미리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주시니까 제가 짧게라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마 지금쯤 충분히 원하시는 답을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스캔을 했는데 좀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화면을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한 호주 대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받은 내용인데 요거 말고 먼저 받으신 내용은 이겁니다. 호주 대사관 비자과입니다. 땡땡땡님은 과거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 시 제출하였던 Regional Employment Check에서 falsely claim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ETA 방문 비자는 해당되지 않고 600 방문 비자 신청하여 정식으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00 방문 비자 접수에 관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한 이메일 안내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내용이 실제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이민성으로부터 지금 받으신 안내 내용 뭐 이런 내용인데, 자, invitation to comment on information for a working holiday 뭐 이렇게 해서 advance information이 지금 접수가 됐답니다. 이민성에.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 지방 지역에서 specified work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거 adverse information 즉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나쁜 정보라고 우리가 캐치를 했다. 그래서 PIC 4020이라고 해서 bogus document나 misleading false information을 제출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adverse information으로 인해서 비자를 거절해야 되니 invite를 하는 겁니다. 커멘트를 하라고. 이게 왜 이러냐면 이민법 57조에서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입수된 정보를 통해서 비자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이민성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adverse information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하라라고 인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민성이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대로 particular스를 지금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particular스에 지금 보면 어느 회사에서 언제 기간 동안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 그러니 커멘트를 해라라고 지금 인바이트를 해준 거예요. 자, 이분은 그래서 비자가 거절되기 전에 withdraw를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죠? 비자 신청 철회를 한 거예요. 비자 신청 철회를 하니 갖고 있던 브리칭 비자 A가 철회 등록일로부터 35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5일 안에 지금 출국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마 백발백중일 거고요. 법 전문을 지금 에버노트로 좌측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PIC 4020이라고 하는 법 전문인데 이 전문에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이 땡땡땡님은 최초에 지금 비자가 PIC 4020으로 거절되기 전에 철회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성 입장에서는 PIC 4020으로 거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철회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IC 4020으로 거절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ETA 비자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답변만 이렇게 받았다 뿐이지 사실 이 답변은 ETA 비자가 거절된 걸 뜻합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ETA 비자는 비자 신청이 되었는데 비자 자체가 PIC 4020을 트리거시켜서 ETA 비자가 거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PIC 4020으로 거절되어 버린 그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지금 비자 밴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ETA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마지막 위드로 했던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새 비자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ETA 비자를 신청했다가 refuse,
거절되는 바람에 해당되는 거절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지금 PIC 4020 밴을 당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기록을 본 건 아니고 정보 조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이 될 뿐이고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의 관점에서 지금 보자면 PIC 4020으로 거절되기 전에 철회를 할 수 있었다면 철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3년 밴이 걸릴 것이냐 12개월 밴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10년 밴이 걸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것들은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프리컨디션을 지금 정해놓고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이렇게 된다. 또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명시적으로 적게 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본인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ETA 비자가 신청되어 버리는 크리티컬한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버리신 거죠. 물론 PIC 4020은 풀 수 있는 웨이버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릴 것이냐 아니면 어렵게 진행을 했더라도 과연 마지막에 가서는 풀 수 없을 것이냐 즉 웨이버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도 고려하고 계시고 학생 비자로 공부도 고려하고 계시고 스폰서 비자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에 지금 봉착하게 되신 셈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PIC 4020에 관련된 내용을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PIC 4020을 푸는 내용 또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분석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의 A부터 Z까지를 다 아시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그죠? 예. 하지만 지금 문의해 주신 분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깨끗한 비자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100번 제가 프랙티스 해오면서 아마 10,00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모든 그 다른 분들께 이야기한 것들 다 합치면 깨끗하게 비자 받으셔야 됩니다. 경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또는 뭐 레터헤드 이런 것들 갖다 붙이고 이런 형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민법 제5조에서 정의되어 있는 보거스 다큐멘트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false misleading information을 지금 이민법에서 정의하기를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그러니까 제출된 시점에 false였거나 아니면 misleading information이었다면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런데 relevant to any criteria, 비자 크라이테리아와 관련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이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만큼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는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성의 캐릭터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뭐 가짜 정보를 줬다. 문제가 되죠. 전혀 관계가 없는 내가 예를 들어 뭐 물건을 샀다 뭐 팔았는데 그 물건의 가격에 관련된 영수증이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 그건 비자 심사에 관련된 크라이테리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괜찮을 겁니다. 네, 실수로 들어간 거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자 심사 크라이테리아와 관련된 아무리 작은 내용이어도 제출된 시점에 false였거나 misleading information이었다면 여러분 큰 문제에 봉착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bogus document, 가짜 정보는 가짜 문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reasonably suspected document인데요. 증명이 안 돼도 돼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가는 문서를 그렇게 냈으면 되는데 어떤 문서냐 하면 purpose to have been but was not issued in respect of the person.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누군가를 해당해서 나온 서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뭐 품행이 방정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는 썼지만 사실 써주는 사람이 홍길동을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김갑도를 생각하고 쓴 뭐 그런 형태의 시츄에이션. 두 번째로는 is counterfeit or has been altered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authority to do so. 그러니까 아예 위조된 거구나. 아니면 권한이 없는데 altered 되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사인을 위조한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로 허락받고 했더라도 그건 counterfeit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was obtained because of a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whether or not made knowingly.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성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를 받고 싶을 때는 이민성 또는 정부 제출용 뭐 이런 걸로 받으셔야 되지 괜히 은행 신고용, 은행 제출용으로 받으셔서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은행 제출용으로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네, 그걸 이민성에만 제출한 용도로 썼다면 이건 여기에 해당돼서 보거스 다큐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은행에도 제출했는데 마침 그걸 가지고 있어서 복사해서 썼다면 이야기가 또 다르겠지만 네, 복잡한 내용을 한정적인 시간 안에 이렇게 담아서 가이드의 형태로 이렇게 정보성 영상을 찍는다고 지금 굉장히 제가 욕보고 있는데요. 네,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짜 문서,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이런 상황을 아마 미리 겪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그런 위험에 처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내가 비자를 신청할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분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섹션 109로 가짜 정보, incorrect answer, incorrect information을 제출한 분들은 나중에 비자가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하실 이유 자체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막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듣고 감을 잡으실 때는 아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보거스 다큐멘트가 그런 건데 그런 것들 절대 제출하면 안 되는구나.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을 절대 제공해서도 안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들어가고 계셨죠?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이거 듣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급하게 법전을 지금 띄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민성 관련돼서 비자 서류에다가 만약에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이나 아니면 관련된 다큐멘트를 제출한 경우에 호주 이민성이라고 하는 정부 기구에다가 그런 다큐멘트나 인포메이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연방 형사법에서 137조 137.1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imprisonment가 맥시멈 12개월에 해당되는 이런 범죄 행위예요. 뭐라고요? 정부 기구에다가 가짜 서류나 잘못된 정보를 인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경우에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 아는 친구들이 기소가 되고 유죄를 받게 되었다면 이분들은 캐릭터 컨선이 또 생기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3년 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죄질에 따라서 배인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4001은 몇 년 지나면 봐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 인성 자체를 계속해서 보겠다는 이야기고 substantial criminal record가 있느냐 또는 general, past and present conduct를 가지고 인성이 괜찮기 때문에 비자를 그랜트 해줄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거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어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호주가 어딥니까? 호주가 웬 말이에요? 다른 나라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들어가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들어가세요.